이익을 내는 사장의 말투는 따로 있다. 난해한 말, 모호한 말,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난해한 말을 무조건 골라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을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대체 왜 지시한 사항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 유력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장이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말투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난해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전형적인 패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호한 형용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신상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넓은 회의실을 수배해주세요. 직원은 바로 지시를 이행했고 1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을 찾아 확보했습니다.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장이 얘기하죠. 저번에 부탁했던 세미나실 예약해 놓았나요? 네, 어떤 회의실인가요? ABC 회의실의 A룸입니다. 어라? 여긴 너무 넓지 않은가요?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빈자리가 많이 생겨서 보기 좋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직원이 이제 조금 반항적인 말투로 얘기하죠. 사장님께서 최대한 넓은 회의실을 수배하라고 말씀하셔서 이곳으로 예약했습니다만, 사장도 한숨을 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넓은 회의실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야기에서 잘못은 사장의 말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다라는 형용사의 구체성이 너무도 떨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지시를 받은 직원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넓다고 여겨지는 회의실을 찾아 예약하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넓다나 빠르다와 같은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사용해서 지시하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을 떠올리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중점을 두어라 라는 말을 들은 직원은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지시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즉각 떠올릴 수 없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떠올려보자라는 것이죠. 시간 낭비이자 에너지 낭비, 나아가 감정 소모로 이어질 위험이 너무나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호한 말을 이렇게 숫자로 한번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를 곁들여 지시하면 직원들은 사장의 말을 이해하기 한결 쉽다라고 느낍니다. 사장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직원들에게 복사할 때 실수를 줄여주세요.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혹은 값싼 비품도 쓸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B는 인쇄비 10%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인쇄 필요 부수를 명확히 산출해주세요. 기존에 3장이던 A4 용지를 2쪽으로 만들어주세요. 비용이 저렴한 인쇄업체를 일주일 이내에 한 곳 발굴해주세요. B가 이렇게 말하자 평소에는 경비 절감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반년 후에 두 회사의 경비에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나죠.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B는 지시를 내릴 때 숫자를 사용한 행동 레벨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행동 레벨을 숫자에서 제공하면 직원들은 쉽게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집단 전체가 공유하기에도 간단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호한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개선하자, 신규 시장 개척을 활성화하자, 의식을 변화시키자, 행동을 강화하자, 이런 말을 별 생각 없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은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치를 사용해 모호한 말을 명확한 말로 변환해보자. 좋은 예시 3가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기존에 모호했던 말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우선 영업력을 향상시킨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매출액 2억 3천만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5% 높여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더 좋겠죠. 두 번째는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민원 월 6건에서 3건으로 발생률을 50% 줄여주세요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월에 올라온 기획서는 부서 통틀어 2건인데 이 기획서를 한 달에 1인 1건 제출해주세요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더 와 닿으셨나요? 그 다음은 숫자를 사용한 넘버링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장 A는 직원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주에 있을 광주 출장 관련해서 말인데 먼저 열차 티켓 말인데 가는 건 목요일 11시에 잡아주고 돌아오는 건 금요일에 열리는 이벤트가 저녁 6시에 끝나니까 저녁 8시 이후로 잡아주면 좋겠어요. 호텔은 시청 근처 조식을 포함해서 1박에 10만원 이내인 곳으로 부탁해요. 맞다. 목요일 밤에 광주 지점 사람들과 친목회 열고 싶으니까 시청 주변에 가게를 예약해달라고 광주 지점 C에게 부탁해주세요. 일단 생각나는 건 이 정도네요. 이처럼 장황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직원은 시킬 게 아직도 더 있어?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탁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수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사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3가지라고 표명을 해두면 직원은 마음속에 상자 3개를 준비해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 주에 광주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부탁할 것은 3가지입니다. 듣는 이가 둘 중에 어떤 말투를
말투를 더 좋아할지, 그리고 어떤 말이 더 이해하기 쉬운지에 대해서는 굳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책 이익을 내는 사장은 말투가 다르다에서는 어떤 회사든 세상의 모든 회사는 둘 중 하나다. 이익을 내는 회사,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두 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수많은 차이를 유발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자 수많은 차이를 단칼에 좁혀주는 가장 확실한 돌파구, 그건 바로 사장의 말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 전체의 실적도 개인의 실적도 모두 크게 반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사장의 말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